여러분 안녕하세요, 송사무장입니다. 사실 오늘 촬영은 다른 예정된 스케줄이 있었는데 제가 일찍 하자고 했습니다. 22번째 부동산 대책이 나왔고 그 이후에 또 한 번 오늘 부동산 3법이 통과된 날입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구독자분들께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우리나라에서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은 딱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부동산하고 사업을 통해서 부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부동산 정책이 정말 많이 나옴으로 인해서 변경해야 될 상황이 생긴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많은 우리 회원분들은 법 테두리 내에서 임대사업자, 주택 매입 임대사업자 이런 여러 가지 제도권 내에서 부동산 투자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정해진 룰대로만 했어도 실제로 부를 이루는데 크게 지장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현 정부 들어서면서 부동산에 대해서 규제가 정말 심해졌습니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제 할 수 없는 정도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앞으로도 변화가 없을 것 같아요. 취득할 때도 많은 비용을 내야 되고 양도할 때도 많은 비용을 내야 되고 보유할 때도 또 많은 세금을 부담해야 하니까 그런데 규제의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대부분 주거용 물건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오피스텔, 상가, 지식산업센터, 사업장에서 수익을 내는 거 그런 부분은 규제가 빠져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규제가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실은 저는 처음부터 이렇게 될 줄 알았어요. 현 문재인 정부에서는 부동산 정책이 정말 강화될 거라는 걸 예상했었습니다. 저는 진작부터 상가를 매입을 하고 사업들을 조금 더 확장을 해왔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거용 물건으로 임대사업은 하지 말라는 겁니다. 또 절세할 수 있는 포인트가 나온다 하더라도 금세 그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규제가 바로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주거용 물건에 대해서 무언가 틈새를 찾았다고 해서 그 틈새가 오래 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지금 정부가 4년 차죠. 또 어떤 분은 내년까지 버텨보면 되는 거 아닌가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좀 마음 편한 투자를 하는 게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문 기사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마음 편히 갈 수 있는 그런 투자도 얼마든지 있는데 굳이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주거용 물건에 대한 투자를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강조했듯이 지금 무주택자에게는 또 좋은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분양권을 활용한 투자 방법은 저는 적극 추천드립니다. 주택이 있는 분들은 추가로 주택을 매입하지 않고 업무용 부동산을 통해서 임대사업을 생각하셔야 되고요. 업무용 부동산에서 사업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은퇴를 할 때 자신이 아파트가 하나 있고 다가구 주택을 하나 샀었어요. 월세를 몇백이라도 받으려고요. 자, 그런데 다가구 주택을 사는 순간 2주택이 되기 때문에 보유세부터 여러 가지에 대해서 제약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다가구 주택을 사지 않고 하나의 고시택을 매입했다고 하면 지금까지 상가는 취득할 때 취득세가 4.6%였어요. 이제 주거용 물건이 몇 채를 더 사게 되면 그거보다 훨씬 높게 됩니다. 취득세도 비슷하고 보유세도 지금 큰 차이가 없고 세금 부분에서도 다가구 주택보다 고시택을 갖고 있는 게 훨씬 괜찮다는 겁니다. 월세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빌라, 아파트, 그다음 오피스텔, 상가 이런 식으로 좀 늘려왔었는데 지금은 그런 부분에서 빌라, 아파트 이런 부분을 빼고 우리가 상가,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 이런 물건들로 월세를 세팅하면 되는 거예요. 많은 분들께서 상가 지금 공실이 얼마나 많은데 어떻게 지금 이런 시기에 상가 투자를 하라는 거야. 제가 22채 상가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 공실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두시면 경기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상가를 보유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사업장을 통해서 한 번에 또 월세를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하게 되면 목돈이 많이 들어가고 거기에 시설비가 들어가는데 그 돈은 어떻게 할 거냐, 그게 과연 남는 거냐. 사업은 내가 들어갔던 시설비를 한 2년 정도 안에 회수할 수가 있으면 그 다음에 나머지 기간 동안에 이익을 내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5년이었습니다. 5년 2년 동안에 원금을 회수하고 나머지 3년 동안 나는 돈을 벌어오면 된다, 그 생각으로 대부분 사업을 시작을 한 것입니다. 지금은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10년이 되었잖아요. 2년 동안 3년 동안 시설비를 회수한다 하더라도 나머지 7년 동안에 충분히 이익을 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있습니다. 사업은 아무나 하냐? 그렇게 생각했던 분들 계셨을 것인데 앞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되게 좋아져요. 지금까지 사업 형태는 임차인분들이 기술을 갖고 있어서 하는 사업 형태였습니다. 내가 음식 만드는 기술, 내가 커튼을 만드는 기술, 이불집을 하는 기술, 이런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만이 장사를 하고 사업을 했던 거였는데 이제는 기술이 크게 없어도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왔습니다.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비대면 방식이 지금 발달하게 되면서 사실 상가가 힘든 게 맞지만 모두가 다 비대면이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필수적으로 이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가 같은 경우에는 세상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는 아이템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가를 골라내면 되는 거고요. 집에서 머리 혼자 못 자르잖아요. 지금 어려운 건 맞지만 할 수 있는 게 없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할 수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토지도 좀 괜찮습니다. 그런데 토지는 토지 땅값이 오르면 정부에서 토지거래 허가 그런 규제가 바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토지도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실 때 단순히 땅만 오르길 바라고 땅만 매입해 둔다 이런 생각으로 하시면 안 되고 건물을 좀 지을 수 있는 토지 그런 거를 같이 생각하신다고 하면 그것도 규제와 상관없이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아이템이기도 합니다. 제가 2008년 금융위기에서 그때 제가 갖고 있는 현금을 다 올인을 했어요. 현금 올인하는 것도 부족해서 제가 갖고 있는 부동산에서 대출을 최대한 받아서 업무용 상가랑 여러 가지 부동산들을 매입을 했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또 그러한 시기가 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거용 물건에 너무 연연해 하지 마시고요. 업무용 물건도 보시고 이번 기회에 사업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시각을 바꾸면서 공부해 보신다고 하면 주변에 사업하는 사람 많이 없잖아요. 그게 기회인 거예요. 오늘 영상 보시면서 아직도 할 게 많고 기회가 많다, 나도 사업으로 부자가 될 수 있어, 꼭 그런 마음 갖길 바라고요. 오늘은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화이팅이라고 외치고 싶습니다. 자, 모두 부자 될 수 있어요. 잘할 수 있습니다. 화이팅!